다시 항등식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단어가 있다라고 나는 말합니다. 항등식은 뭐가 중요할까? 항등식 단원에서는 선생님이 두 가지라 그랬었어. 뭘까? 서로 비교를 잘하면 돼요. 항등식이니까. 여기에서 4차항, 여기에서의 4차항. 좌변과 우변의 비교를 잘해주시면 돼요. 혹은 뭘 하면 돼? 대입을 잘해주시면 돼요. 대부분의 문제는 비교보다는 대입이 좀 많긴 하지. 그리고 비교를 한다면 조금 뭔가 좀 복잡한 경우가 많고. 다만 비교를 할 수만 있으면 비교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단순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항등식이라는 파트, 항등식이라고 했었을 때 비교랑 대입을 잘하자만 기억을 하셔도 우리는 항등식 파트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러면 항등식과 문제가 나머지 정리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의 차이점은 뭘까? 이 단원에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는 이런 게 좀 차이라고 선생님이 생각이 들어. 항등식 파트는 굳이 따져서 항등식 파트라고 한다면 식이 좀 주어져 있어요. 주어지는 식이 있어. 주어진 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따로 식을 세울 필요가 전혀 없지. 그렇지만 나머지 정리 파트에서는 식이 세워져 있다기보다는 그 나눗셈에 대한 말이 있잖아. 그래서 하나가 추가되는 거지. 여기에다가 비교를 대입을 할 건데요. 뭐에다가? 우리가 항등식을 세워야 되는 거야. 항등식 세우기. 항등식을 세워서 비교 또는 대입을 할 건데 이 비교가 힘든 경우가 많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입을 좀 더 많이 하는 거지. 이게 나머지 정리의 포인트죠. 나머지 정리라는 것은 결국 뭐였냐면은 fx를 뭐로 나눴을 때 fx를 x-a로 나눈 나머지가 어떻게 되냐라고 물어보는 거. 이게 나머지 정리거든. 근데 이 말을 봤었을 때, 이런 문장을 봤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건 어떤 거야? fx가 x-a로 나누었을 때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몇 차식이니까 1차식이니까 나머지는 상수항만 있겠다. 그리고 이 식은 항등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항등식이기 때문에 비교 또는 대입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문제에서 fx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교를 할 수가 없어. 몇 차식인지도 몰라. 얘가 몇 차식인지 모르니까 이 몫도 당연히 몇 차식인지도 모를 거고. 그래서 뭘 해줘? 누구를 보고? 얘가 0이 되는 x값을 대비해 주는 거지. 두 개가 곱해져 있죠? 얘 곱하기 얘. 두 개 곱했었을 때 어느 한 부분이 0이라면은 그 뒤에 것에 상관없이 그 값은 무조건 0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굴 대입하는 거야? x에다가 a를 대입한다. a를 대입해보면 얘는 0이 되고 x 자리에 a를 대입하면 결국 f a가 되는 것이 우리는 나머지가 될 것이다. 1차식으로 나눌 때. 근데 이 1차식 x-a로 나눈 거 말고도 되게 많죠. 2차식으로 나눈 것도 있고 3차식으로 나누는 것도 있고, 혹은 몫을 또 다른 것으로 나눠가지고 막 쓰는 것들. 근데 항상 그 패턴이 똑같은 거야. 선생님은 패턴이 똑같은 문제들은 쉽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항등식을 세울 거고 수치대입법을 할 거라는 거. 이게 변하지가 않을 거라는 거지. 이해가 갔을까? 다만 어려운 문제일수록 주어지는 조건이 좀 많다 보니까 이 파트, 이 단원이 좀 잘 안 된다라는 것을 어떤 걸로 말하냐면은 문제를 구분하는 게 조금 더 차분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문제를 구분하는 거, 문제를 읽었었을 때. 그래서 항상 밑줄을 그으세요. 주어지는 조건이 몇 개인지 그어보는 거야. 만약 주어지는 조건이 3개야. 3개. 그럼 그 3개들을 연립할 거거든. 선생님이 여기다가 문제를 쓰면서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다 적진 않지. 보통 뭘 적어? 어떤 것들이 조건이 있는지. 그런 것처럼 문제를 꼭 다시 적어보면서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됐을까? 자, 그래서 이 파트에서 우리가 많이 해야 될 것들은 어느 하나의 식들을 보고 그 식들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대입하는 것들을 많이 할 겁니다. 됐을까? 자, 그래서 천천히 봐볼게요. 일단 스텝 1 부분을 쭉 볼 건데 27페이지 질문 없다면 넘어가서 28페이지 없을까요? 네. 29페이지 네. 30페이지
어떠면 31페이지 32페이지로 갑시다. 스텝 2. 좀 어렵죠? 이제 스텝 2로 가면서 조금 어렵지만 사실 해보면 알겠지만 우리 겨울방학 때 1등급 수학을 풀었었어요. 근데 그걸 좀 비교를 해보잖아? 그나마 좀 더 쉬워 보이는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다만 진짜 대표적인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거 말고도 선생님 다음 주 토요일이죠.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선생님이 이제 이 파트에서 조금 중요한 것들 또 정리해서 그 같이 풀고 생각을 해볼 건데 좀 어려운 것들이 좀 많아. 네, 그래서 아무튼 넘어갑시다. 32페이지 없다면 3페이지 네, 113번 한번 봐볼까? 자, 같이 한번 봐봅시다. 항상 말하지만 내가 맞았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푼 게 맞는가, 순서가 맞는가 이런 것들 확인해 보면서 잘 들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했어요. 일단 자연수라고 돼 있네. 자연수 n에 대하여 자연수 n pnx가 있습니다. pnx. 근데 이 pnx가 x 곱하기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곱하기 점점점 x 마이너스 n 더하기 1까지. 개인적으로는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 내가 학생이었을 때 이런 거 보면 좀 귀찮은 게 뭐였냐면 아니 n까지면 참 좋잖아. 근데 그게 아니잖아. 그래서 숫자를 대입해 보면 돼요. 4를 대입해 볼까? 얘가 4면 여기다 4를 대입하니까 3이야. 그치? 마이너스 4 더하기 1이니까 하나 적네. 이 정도만 체크를 해도 되는 거야. 이해가 갔을까? 그래서 여기가 n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n-1을 뺀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원래는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x 빼기 n-1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n일 때 여기는 n-1까지를 쓰는 거구나 정도는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2x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랍니다. 이 녀석이 a, p, 3x 더하기 b, p2x 그 다음에 더하기 c, p1x 그리고 더하기 d의 형태로 바꿀 수가 있다 라고 하네요. 자, 이런 생각이 드네. 자, 이제 개똥이처럼 생각을 한번 해볼 건데 개똥이는 이런 생각을 한 거야. 나 이거 전개할 줄 알아. p3x 위에 것 적용시키면 쓸 수 있어. p2x 쓸 수 있어. p1x 쓸 수 있어. 해봤자 3차식이기 때문에 나는 이 녀석을 다 이쁘게 만들어서 서로 비교하면 돼.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푸는 방법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도 좌변과 우변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다만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A, B, C, D 문자 4개나 되니까 조금 불편한 것이 있는 거지. 근데 옆에 있는 말똥이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야? 일단 이렇게 쓴 게 좀 불편하니까 이렇게 써진 게 불편하니까 얘들을 좀 간단하게 한번 바꿔볼까?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 그 밑에다가 바로 A P3는 X부터 시작해서 2까지겠죠, 그러면. 그래서 X, X-1, X-2라고 보여. 그 다음에 누구예요? B, X, X-1, C, X 더하기 D라고 보입니다. 자, 이거를 애초에 처음부터 문제가 모든 실수의 X에 대하여 ES-1의 세제곱이 다음과 같을 때라고 한다면 스텝 1으로 돌아가요. 이 문제가. 스텝 1으로 돌아가서 비교가 나, 대입이 나? 대입이 나아요. 누가 봐도. 맞나? 그래서 여기 보시면 X는 공통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X에다가 0을 대입해 볼까? 0을 대입해 보면 X가 있기 때문에 0이 되겠죠, 여기는. 그러니까 A, B, C는 0이 되고 D만 남기 때문에 0을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은 D. T가 마이너스 1이 바로 나와버리네. 그럼 두 번째는 얼마 대입하고 싶을까? 2를 대입하고 싶죠. 왜? 두 번째 2를 대입한 것은 여기 C 말고 B, A가 사라지는 X값이기 때문에. 1을 대입해보니까 얘 두 개는 0이고, 그럼 여기가 1, 그래서 1 대입했으니까 1을 대입해주면 1이 되고, 여기 1 대입해주니까 C 플러스 D. 근데 D는 마이너스 1이잖아. D는 마이너스 1. 그래서 C는 얼마? 2라고 나오겠지. 간단하죠? 그 다음에 얼마 대입하면 돼요? 아마도 2. 끝났네, 뭐. 그쵸?
그래서 A, B를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었다 했어요, 선생님이. 자, 이거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 문제에서 A와 D는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사실은. A하고. A는 얼마일까? A 8이네. 왜 A가 8일까? 최고차항의 계수. 항상 말하지만 다항식에서는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 조금 더 나아간다면 상수항까지는 조금 바로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좀 필요해. 여기가 3차, 여기 반께 3차.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계수는 A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A는 8이겠네. 바로. 그럼 A는 굳이 대입해서 구할 필요가 없겠죠. 이해 갔을까? 그래서 0, 1, 2까지만 대입해 준 다음에 A는 또 따로 구해도 된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여기 1차, 2차, 3차죠. 여기서 물론 여기 상수항이 있어 없어? X가 곱해져 있고 X가 곱해져 있고 X가 곱해져 있잖아. 절대로 상수항이 안 나오죠. 그럼 여기 상수항이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서 상수항도 마이너스 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첫 번째 것도 사실 필요가 없는 거야. 굳이. 이해 갔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좀 더 쉽게 풀 수도 있을 것 같아. 됐을까?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문제가 우리가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에서 나왔다 치자. 아마 또 서술형으로 나오기에 좀 이뻐 보이긴 해요. 이런 것들 정리를 잘 할 수가 있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근데 그렇게 배점이 높진 않을 것 같아. 됐을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도 될까요? 네. 자, 34페이지로 갑시다. 34페이지에서 질문. 116번. 네, 116번 한번 가볼까요? 116번. 아이고, 참, 진짜로. 자, 116번 한번 봐봅시다. 모든 실수 X가 있답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의 10제곱이네. 플러스 2가. 나는 A의 10, A10 하고 X 플러스 2의 10제곱. 더하기 A9 하고 X 플러스 2의 9제곱. 점점점 A1 X 플러스 2 해주고 A0까지. 그랬었을 때 A1부터 A9의 합을 구하여라. A1 더하기 A2 더하기 점점점 A9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자, 생각합시다. X에 얼마를 대입해야 돼? 이제 일단 첫 번째 비교거나 한도 끝도 없죠. 비교한다고 치면 무조건 대입이야. 대입을 했었을 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을 보니까 여기를 보시면 개수가 다 얼마예요? 개수가 다 1이네. 그럼 여기 앞에 곱해져 있는 것들도 다 얼마이고 싶다라는 거야. 다 1이고 싶은 거네. 맞나요? X에다 얼마 대입하면 될까? 마이너스 1. X 플러스 2가 1이 돼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2가 1이 되고 싶으니까 나는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 라는 생각이 바로 드는 것 같아. 그래서 바로 나는 그러므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것을 눈치를 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보면 1 더하기 2, 3은 A10, A9, A1 더하기 A0네. 여기까지는 쉬워. 여기까지 다 알고 있고. 근데 문제가 생겼어. 응용됐네. 이전에는 이런 걸 구하거나 혹은 짝수 번째만 구하거나 홀수 번째만 합을 구하거나 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얘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요. 근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선생님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다항식의 연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선생님이 항상 두 가지를 체크한다 했지. 차수와 최고차항의 계수, 그리고 조금 더 말한다면 뭐까지? 상수항까지는 바로바로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가장 높은 차수는 여기서밖에 안 나오겠죠? 그럼 최고차항의 계수는 얼마일 수밖에 없어? 1일 수밖에 없네. 자, 상수항 볼까요? 상수항은 어떻게 구할까? 상수항은 어디로 봐야 돼? 여기로 볼게요. 얘가 얼마인 게 좋아? 다 0인 게 좋아요. 그래서 최고차항의 개수, 그래서 A10이라고 하죠. A10은 바로 얼마야? 1이 나와요. A10은 A0를 구하고 싶어. A0를 구하고 싶은데 A0는 X에다가 우리는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돼요.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X 플러스 2가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는 X값이니까. 이해 갔을까?
그래서 x에 마이너스 2를 대입해주면 슈슈 여기는 어차피 사라질 것이고 여기만 보면 되고 마이너스 2의 열제곱 마이너스 2의 열제곱 더하기 1024 더하기 2가 돼서 1026 이게 a 제로가 되겠죠. 나는 얘 구했는 a는 3이야. 근데 a 10은 얼마야? 1이야. a 제로는 얼마야? 1024야. 대입해줘서 구하고자 하는 것을 충분히 쉽게 구할 수 있겠지. 이해했을까?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떤 거? 최고차항의 개수 혹은 상수항. 항등식에서는 대부분 차수는 어차피 나와 있을 거니까. 이해했을까요? 117번. 자, 117번 말로 한번 해볼게. 이젠 아까 봐봐. 이걸 생각해보자. 이 문제랑 엮어서 생각을 할 거야. 잘 보세요. 얘들이지. 얘들이 1이 되고 싶은 거였죠. 왜? 여기가 얼마니까 다? 1이니까. 그쵸? 자, 그럼 다시 한번 얘를 봐보자. 얼마가 되고 싶은 거야? 개수들이 3분의 1, 3의 세제곱분의 1, 3의 5제곱분의 1. 그럼 얼마를 대입해야 될까? 개수가 얼마가 되게끔? 3분의 1의 거듭제곱이 되게끔. 그럼 나는 이 여기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하고 싶은 거야? 3분의 1. 그래서 117번에서는 물어보는 것 때문에 자, 117번은 봐보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3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 있는데 이 녀석이 5제곱이랍니다. 자, 이 5제곱이 a0, a1x, a2x의 제곱, a5x의 5제곱이 되겠죠. 자, 이랬었을 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물어보는 것 3a1, 3분의 a1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3의 세제곱분의 a3 10제곱이죠? 왜 5제곱을 했을까, 선생님이? 그래서 3의 5제곱 a5 굳이 쓴다면 3의 7제곱 a7 3의 9제곱 a9가 되겠구만. 방금 말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좀 아름다워. 왜냐면 사실은 1이고 사실은 1의 제곱이야. 사실은 1의 9제곱이에요. 사실은 x 플러스 2가 1이 되는 거니까. 근데 1의 9제곱도 1의 4제곱도 다 1이잖아. 그냥 1로 쓰는 것 뿐이야. 근데 여기는 그거에 맞춰서 이 숫자에 맞추어서 이 숫자가 똑같죠? 그래서 이 두 개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겠네. 그럼 얼마를 대입하면 돼, 여기다가? 내가 3분의 1로 표현하면 되는 거네. 구하고자 하는 것이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나는 이 전하고 다르게 3분의 1을 대입하는 거네. 계속 말하지만 우리는 비교 혹은 대입을 할 거거든. 대입을 했었을 때 적당한 숫자를 대입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 적당한 수라는 개념은 구하고자 하는 것을 좀 자세히 본다면은 대입할 것이 좀 잘 보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자, 3분의 1을 대입해 볼까요? 3분의 1을 대입해 보면 샬라샬라가 나오겠죠? 별로 궁금하지 않아요. 계산해 보시고 이거는 이게 어떻게 돼? a0 3분의 a1 3의 제곱분의 a2 그 다음에 3의 9제곱분의 a9 맞나? 3의 10제곱분의 a10이 되겠죠?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 짝수번째가 있어 없어? 없습니다. 그럼 우리 또 이번에 얼마 대입해야 될까? 부호가 반대로 바뀌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대입하면 되겠지. 그럼 또 샬라샬라 나오겠죠? 아무거나. 그리고 나서 a0 마이너스 3분의 a1 플러스 3의 제곱분의 a2 마이너스 3의 9제곱분의 a9 더하기 3의 10제곱분의 a10이 되겠죠. 그럼 이제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돼? 우리는 빼면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뺐었을 때 두 개를 빼준다면 같은 건 사라지고 같은 건 사라질 것이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두 개 나오겠네. 그러면 나머지 답을 또 구해주면 되겠지. 이해 갔을까? 더했되는 숫자가 조금 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것 뿐이지. 이해 갔을까?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116번과 117번 혹은 115번까지는 전부 똑같은 거다라고 좀 생각이 드셔야겠네요. 네. 자, 또 질문.
됐을까요? 118번에서는 이제 다른 것들은 다 제치더라도 px 플러스 3과 p1-x가 같다라는 표현이 있잖아. 이건 좀 알고 있으면 좋아요. 잘 보세요. 이거는 이제 여담인데 x 더하기 3과 1-x가 같죠. 우리가 함수라고 치자. 예를 들어서 함수라고 칠게. 함수라고 생각한다면 px라고 하는 함수인 거야. px는 x좌표와 y좌표야? y좌표예요. x, fx니까. 이 안에 써 있는 것이 뭐가 돼? x좌표거든. 자, 생각해 볼게요. x좌표와 x좌표만 봐보자. 두 개가 하나는 플러스 x고 하나는 마이너스 x지. 물론 숫자가 있겠지만 그럼 두 개를 더하면 항상 x가 사라지지 않아? 맞나?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x 더하기 3과 1-x를 2로 나누고 이거 중점이라고 부르죠. 그 중점이 x가 사라져서 항상 2가 돼. 맞나요? 그 2라는 값, x는 2에 대해서 얘랑 얘의 y값이 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얘는 뭘 말해? 대칭 축이 있는데 x는 2라는 것을 말해요. 이 표현은 자주 나옵니다. 나중에 가서. 이건 지금 많이 나오는 것보단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고 나중에 우리가 뭐 미적분으로 배우거나 이럴 때 조금 많이 나오는 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을 나오면 아, 이런 것들이 있구나 라고 알면 좀 좋을 것 같아. 수학이 어려운 이유가 뭘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 수학이 어려운 이유는 그런 것 같아. 아니, 축이 1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사실. 축이 1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축이 2라는 말을 이렇게까지 표현한다고? 우리 판별식 생각해봐. 판별식을 그냥 대놓고 그냥 판별식으로 풀 건데 어차피 판별식을 쓰세요라고 안 나오잖아. x축과 접합니다. 직선과 어떻게 해가지고 접합니다. 두 점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바꿔서 말을 하니까 그런 표현들에 대한 정리만 좀 완벽하게 된다면은 수학이라는 것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5페이지에서 질문 121번. 자, 봐봅시다. 121번. 최고 차이 계수가 양수이랍니다. 아, 이 말은 왜 있을까? 고민해봐야겠지. 그래서 체크해 주셔야 되고, 최고 차항의 계수는 양수랍니다. 양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등식이네. 그럼 나는 좌변과 우변을 비교하거나 대입을 해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fx 더하기 3에 힘이 너무 넘치는 것 같아. x 더하기 3의 제곱 마이너스 4 라고 돼 있고요. 자, 이 녀석은 x 제곱 그리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네. 만약 대입하는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 내가 만약 대입하는 입장을 생각하잖아. 난 0하고 2하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싶어. 그쵸? 왜? 얘가 다 0이니까. 근데 아직 몰라. 해야 될 것은 내가 모르는 거니까. 그럼 해야 될 거 가야겠지. 해야 될 건 뭡니까? px 플러스 1을 fx 플러스 1을 x 플러스 k로 나눴답니다. 그러면 어떤 몫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가 7이 되고 싶답니다. 이걸 만족하는 나는 K값의 합을 구하시오. 합을 구하시오. K가 여러 개 있다는 소리, 여러 개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리겠네. 뭐 몇 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하자. 자, 생각을 할 건데요. 자, 이거, 만약 내가 센 정도까지, 마플 시너지 정도까지만 풀었다면 처음 보는 형태야. 처음 보는 형태. 그쵸? 근데 어떻게 해야 될까? 항등식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비교 아니면 대입이에요. 대입하거나 비교할 건데 이제 생각을 좀 해보자는 거야. 여기에서 이걸 보고 대입할 걸 찾자니 뭔가 좀 아쉬워.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 fx 플러스 1이 궁금한 거 아니야? 결국엔. 혹은 fx가 궁금해서 fx를 찾을 수만 있다면은 fx 플러스 1도 표현할 수 있을 거니까. 맞나? 이해 갔을까? 자, 선생님이 방금 한 말을 써볼게.
나는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fx로 고쳐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밑에서 물어보는 게 x 플러스 1이니까 이 형태로 고쳐서 문제를 풀거나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자, 만약에 이 문제를 푼다 치자. 자, 이 문제 풀었었을 때, 자, 천천히 생각을 해볼게. 이거 제곱식이네. 그리고 빼기 4이고 그 다음에 얘가 된다 했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할까? 이 다음에 와,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잘 모르겠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x에다가 x 플러스 1 대입. x 플러스 2를 대입한다. 2를 대입한다? x 마이너스 2를 대입한다. 뭐 이런 거. 근데 나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였는지 알아? 마이너스 4를 이항하고 싶어. 왜 마이너스 4를 이항하고 싶을까? 그럼 제곱만 남거든. 물론 마이너스 4를 그대로 둔다 하더라도 우리의 눈에는 합차가 보여. x 이거 마이너스 2 이거 플러스 1로. 그럼 두 개 곱해진 거네? 옆에는 다 뭐야? 다 곱해져 있거든. 자, 우리 조금 유식하게 말을 해볼까? 우변이 인수분해가 되어 있죠. 그럼 좌변도 인수분해 된다는 소리예요. 동격이기 때문에. 이해 갔을까? 아니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왜 마이너스 4를 넘기고 싶었냐면 완전 제곱식이네. 완전 제곱식이겠지 뭐. 이렇게. 이해 갔을까? 그럼 봐봐. 둘 다 해볼게. fx 더하기 3 플러스 2와 fx 더하기 3 마이너스 2의 곱수로 x제곱이라 쓰지 말자. 왜? 몇 개로 나눠야 돼요? 하나,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서로 가져가야 되거든.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네 개를, 두 개를 쪼개야 되는 거니까. 귀찮지. 근데 봐봐. fx 더하기 3. 제곱은 x의 제곱. 여기 전개해보면 x의 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 이거 안 봐도 비디오. 이거 반드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돼요. 왜? 좌변이 완전 제곱식이니까. 근데 해볼까? x 4제곱 마이너스 4x 제곱. 개수를 보니까 어때? 완전 제곱식이네.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x의 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봐봐. 하나 물어보자. 그럼 얘랑 같네 라고 하면 될까? 자, 이걸 한번 봐볼게요. x의 제곱은 4야. x는 얼마예요? 2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바로 생각이 들잖아. 근데 만약에 얘가 2의 제곱이라 써있으면 x는 2야? 얘가 마이너스 2의 제곱이라 써있으면 x는 마이너스 2야?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면 제곱을 밑에 거 제곱이라는 숫자를 지수라고 부르고 밑에 있는 것을 밑이라고 부르잖아. 밑이 그냥 같으면 돼요? 제곱인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고려해야 되거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풀지 않고 플러스 마이너스 2다라고 푸는 것처럼.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수기를 좀 붙여서 눈에 좀 잘 안 들어오니까. fx 더하기 3의 제곱은 x제곱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 제곱근을 푸는 거네. 그러다 보니까 fx 더하기 3은 플러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라고 써줘야겠네. 아까는 조금 불편했어. 얘들을 이제 쪼갤 거 생각하니까. 마이너스 2랑 플러스 2도 막 고려해서 쪼개야 되는 거니까. 불편하거든. 내가 원하는 것이 fx니까. fx만 냅두고 나머지 다 그냥 이항해버리는 거야. 이해 갔을까? 자, 그러면 다시 어떻게 돼요? 뭘 봐야 돼?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기준이 있겠지. 그럼 문제에서 안 써먹은 걸 쓰면 돼요. 양수. 그럼 여기다 살짝 지워줘서 뭐라 하면 돼? 플러스라 하면 되겠지. fx 찾았죠. 그러므로 내가 풀어온 fx x 플러스 1이야. x 플러스 1이죠. fx 플러스 1. 그럼 x에다가 얼마 대입한다는 소리예요? x 마이너스 2를 대입해야겠죠. x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플러스 2가 되겠네요. 이해 갔을까? 이게 fx 플러스 1입니다. 그럼 다시 이제 여기로 가서
여기로 가야겠죠? x의 제곱 플러스 4,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4x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2가 x 플러스 k 곱하기 뭐 하고 더하기 7이야. 그럼 이거 k 어떻게 또 구할까? 자, 했던 얘기를 한 번 더 할 거야. 내가 어딨니? 요거만 남긴 이유가 마이너스 4를 이항한 이유가 뭐였어? 얘가 궁금하니까. 맞아요? 그럼 다시 얘를 봐봐. 얘랑 qx라고 쓸게요, 선생님. qx 더하기 7 이거 풀고 싶어. 직접 나눠야 될까? x제곱 x 플러스 k로? k를 모르는데? 아니면 7을 이항하면 될까? 7을 이항하면 되겠지. 또 7을 이항하면 돼. 아, 7을 이항하니까 x의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5는 x 빼기 5 x 플러스 1 그리고 x 플러스 k 하고 샬라샬라네. 그럼 k는 얼마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5일 수도 있죠. 또 누구도 돼? 1일 수도 있겠네. 이해 갔을까?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이 생각하면 조금 더 쉽게 생각할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을까요? 네. 자, 적당하게 상수항을 상수항이기 때문에 좀 편한 거야. 상수항이 있어서 이 상수항을 내가 좀 없었을 때 오로지 하나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옮겨주는 게 좀 낫다라는 거야. 상수항은. 함수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함수에서는 상수항이 큰 의미를 가지지 않아. 그래서 그 상수항을 빼고 생각하는 게 많아요. 이거 봐봐. 선생님이 이 말 한번 해줄게. 나중에 우리가 2차 함수를 배우잖아. 2차 함수를 풀 때 어떻게 하냐면 봐봐. 이렇게 생겼어. 이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고 싶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은 마이너스 3 막 이렇게 해줘가지고 2, 마이너스 3 이쁘게 찍어 막. 나는 그림 이쁘게 찍고 싶어. 막 해. 그쵸? 이게 일반적이잖아. 근데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참 싫다. 얘가 없었으면 참 좋았을 건데. 0하고 4를 지나니까. 맞을까? 이거만 봐봐. 0하고 x가 0이고 x가 4인 걸 지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거에서 몇 칸 올라간 거야? 한 칸 올라간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버려요. 이게 y는 1인 거야. y는 2라고 x는 0에서 4에서 만나니까. 신기하지? 이렇게. 이해 갔을까요? 이런 식으로 좀 생각하는 것도 좀 필요해. 나중 가면. 이해 갔을까? 자, 아무튼 상수항은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함수에서 혹은 식에서 상수항은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항을 좀 자유롭게 하는 게 마음이 좀 편할 때가 많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네. 자, 또 질문. 35페이지. 없으면 36페이지로 갑시다. 36페이지에서 질문. 127번. 네, 127번. 127번. 당식 PX에 대하여. 막 꼴보기 쉽게 생겼죠? 근데 우리는 이거 한 줄로 적는 거 우리는 능력이 있거든. 그래서 한 줄로 적어볼 거야. x-2 곱하기 px를 마이너스 x의 제곱을 px 마이너스 x로 px 빼기 x로 나누었을 때 몫을 qx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px 빼기 3x라고 한다. 막 짜증 폭발이지. 여기서부터는. 왜? 아니 rx라고 하면 뭐 덧나? 그치? 근데 px를 또 이용해서 px 빼기 3x래. 근데 이렇게 돼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 자, 일단 봐봅시다. px에서 앞에 뭐라 돼 있어? 다항식 px란 말이 보이지? 우리는 다항식 px라고 했잖아?
항상 궁금해야 된다니까. 차수가 몇 차씩일까? 이게 궁금해야 돼. 근데 여기서 지금 그 힌트가 나온 거야. 잘 보세요. 만약에 px가 1차식이라고 한번 해볼까? 1차식? 1차식이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잘 보세요. qx에는 차수가 있나? 따로 없죠. 나머지는 다 없어요. 근데 봐봐. px가 1차식이야. 아니, 상수항부터 하자, 상수항. px는 상수항이 안 돼요. 왜 안 될까? 상수항이면 얘가 몇 차야? 근데 여기가 1차가 될 수 있어,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 적어야 되거든. px가 2차라고 한번 해보자. 1차 건너뛰고. 왜? 여기가 1차니까 옆에 붙어있는 게. 2차라고 한번 해보자. px가 2차면 2차. 차수가 나머지로서 차수가 존재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여기가 2차니까. px가 3차여도 4차여도 다 안 돼. 아, px는 몇 차일 수밖에 없어? 1차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1차여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1차면 1차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3x가 보여. 얘가 만약 1차식이었다면 여기는 상수항이 돼야 되거든. 근데 뭘 해서? 마이너스 3x를 했더니 상수항이 되는 거잖아. px가 나왔죠. 그러므로 px는 3x 플러스 k라고 하고 바로 나와버려요. 차수만 보고도. 그래서 차수에 대한 얘기는 항상 빼놓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항상 조금 뭐랄까 좀 생각을 자주 하자라는 거지. 너무너무 뭐야? 너무 모의고사 형태의 문제인 거지. 생각을 해라. 너 배웠다? 생각 좀 해봐. 아니 차수에 대해서 이렇게 힌트가 주어진 거야. 참 불친절하죠? 그냥 알려주면 덧나? 자, 그래서 ps는 찾았어. 근데 이제 뭘 해야 돼? 뭐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 k를 찾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는? 그치? k를 찾고 싶어.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을까? k를? 상상이. 응? k를 어떻게 하면 찾을까? 일단 써볼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이. px를 내가 표현했으니까 x-2 3x 플러스 k 마이너스 x의 제곱은 px 빼기 x니까 2x 플러스 k qx 플러스 k가 되거든. 맞나요? 자, 여기까지 쓴 거 봐보자. 자, 썼을 때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쳐다봐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어려운 생각 하지 마세요. 어려운 생각 하지 마시고 우리가 배운 나머지 정리를 푸는 방식을 생각해봐. 나머지 정리라는 방식이 없었어. 항등식이었어요. 항등식은 뭐하고 뭐 한다 했지 내가? 비교 또는 대입한다 했죠? 그 중에서 나머지 정리는 보통 뭐 한다 했지? 대입한다 했잖아. 뭘 대입하더라? 얘가 0이 되는 거. x에다 얼마를 대입하면 돼? 심플하게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2분의 k가 나오겠네. k에 대한 힌트가 있냐? 없긴 해요. px 빼기 x는 0이 아니라 이런 말밖에 없고. 이해 갔을까요? 오케이. 자, 다른 조건도 있나 한번 봐보자. 없어요. 있네. px를 qx로 나눈 나머지는 10이라고 나와 있고. 선생님이 왜 다른 조건을 찾은 줄 알아? 자, 생각해 보는 거야. 이 문제를 내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했었을 때를.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하려고 보니까 2차야. 2차. 그럼 k가 몇 개 나온다는 소리야? 아마도 2개 나온다는 소리겠지. 둘 다 답이 될 수 없잖아. 없을 거 아니야. 둘 중에 하나만 답일 것 같단 말이야. 그러면 조건이 하나 더 필요해. 그 조건이 뭐야? px를 qx로 나눈 나머지가 10이다. 그러면 그걸 이용해 줄 거지 이제. 무슨 말 이해했을까? 구하고자 하는 거 문자의 개수, 차수의 개수 이런 것들을 따졌었을 때 어떤 조건이 어떻게 사용될 것 같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푼다면은 조금 더 쉽게 우리가 문제를 풀이했을 때 구분하면서 좀 쓸 수 있거든. 그럼 나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뭐야? 마이너스 2분의 k 대입하기. x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k를 대입합시다. 분수냐? 분수니까 좀 불편한데? 그치?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말고. 자, 생각해볼게. 그대로 쓸게. 선생님 봐봐. 선생님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2분의 k 마이너스 2 2분의 3k 플러스 k 마이너스 x의 제곱은 오케이. x제곱 아니죠? 큰일 날 뻔했죠? 마이너스 2분의 k의 제곱은 0k. 간단해졌네 좀.
분수는 분모를 양변에 곱하면 제일 편해져요. 분모의 숫자를. 얼마? 4 곱하자. 그냥 4 곱할 거야. 혹은 여기 정리하면 되겠죠. 얘가 2분의 5K거든. 여기다가 살짝 지워주는 거야, 지우개로. 2분의 5K. 2, 4. 양변은 4 곱하자. 4를 곱해버리겠습니다. 4를 곱하면 2를 곱했으니까 K-4가 되겠고요. 여기는 5K가 되겠죠. 근데 여기는 마이너스 K 제곱이 되겠고, 이꼴 4K가 되겠네. 맞아요. 네. 5K 제곱 마이너스 4K의 제곱. 마이너스 20K. 마이너스 20인데 4가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24K는 0. K는 둘 중에 하나네요. K는 0 또는 6이 되겠죠. K 두 개 정도 나올 거 기대를 했잖아. 그걸 바탕으로 또 이제 문제를 풀면 되겠지. 이해갔을까? 자, 또 무슨 조건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조건. PX 빼기 X는 0이 아니다. PX 빼기 X는 왜 0이 아니란 말이 나왔을까? 얘가 0일 수는 없다라는 소리네. 얘가 왜 선생님 얘가 0일 수는 없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겠지. 그럼 얘는 이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돼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였어? PX를 QX로 나누는 거였죠. 네, PX, 얘가 0일 때, 어디 있어? 여기 0일 때. 얘가 6일 때. 그걸 이용해서 QX로 나눴었을 때 나머지가 얼마가 되는 거? 10이 되는 거. 그럼 뭐가 필요해? QX를 모르지 않나, 지금? QX를 몰라. 그러면 여기로 가야겠지, 여기. 다시 여기로. 여기로 가면 뭘 알 수 있을까? QX를 알 수 있지 않을까? 이해갔을까요? 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죠. 네. 됐을까? 네.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천천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네. 자, 그래서 127번. 정말 많은 걸 얘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요? 나머지는 뭐 적당히 정리해서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아요. QS는 여기까지 해보자. 한 김에. 어떻게 하면 QS를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QX를 생각하자. QX를 쉽게 구하고 싶어. 이거 내가 알려줬어요. 어떻게 하면 쉽게 구할 수 있는지. 생각. 어떻게 하면 QS를 쉽게 구할 수 있을까? 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 어떻게 하면 될까? 잘 봐. 잘 보세요. 막 여기다 대입해서 하면 돼, 사실은. 근데 이거 우리가 할 때 적당히 이 양을 통해서 인수분해 시키는 꼴이 나올 수 있다면 참 좋았잖아. 맞아요? 기억날까? 그럼 여기 식을 봐보자, 다시. 이거 지워버릴게. 얘가 궁금하다 했지? QX가? 얘가 궁금한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하면 돼? 이 양 하면 돼요. 또. 해볼게요. 써볼게. 자, 한번 써보고 마무리 합시다. 마무리가 아니라 좀 쉬었다 합시다. 마이너스 X하고 QX야. 는 X 마이너스 2PX 빼기 X의 제곱 마이너스 PX 더하기 3X거든요. 근데 무조건이야. 무조건 얘로 묶여요. 왜? 이렇게 됐다며. 그러니까 PX 빼기 X로 묶일 거야, 무조건. 그럼 일단 정리가 필요하니까 PX니까 X 마이너스 3PX죠. 맞나? 그리고 얘 마이너스 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3이야. X 마이너스 3으로 묶어보니까 뭐가 나와? PX 빼기 X가 나올 거네. 그리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지. QX 바로 나왔네. QX는 굳이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더라도 X 마이너스 3이었어요. 이해갔을까? 비슷한 내용을 말하고 있지, 지금 보니까. 항등식이라는 게 대입만 생각하는 게 절대 아니야. 비교도 생각해야 돼요.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나왔다면 반드시 우변, 좌변도 인수분해 되는 형태가 나와야만 해. 이해갔을까? 네, 요거를 깨달은다면 조금 더 우리가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QS를 구할 때. 물론 몰라도 돼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K 두 개 나왔잖아. 0 대입해보고 3 대입해보고 막 해보면 돼. 이해갔을까? 이어서 37페이지로 갈까요?
37페이지. 드디어 인수정리 파트네요. 우리 인수정리는, 알아야 될 게 표현이죠. 아니야. 이거는 문제 풀면서. 인수정리 하면 뭘까? 포인트가. 인수정리의 포인트는. 선생님이 방학 동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F1이 0이래요. fx가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래. 인수정리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안 하는 친구들은 F1이 0이네.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네. 라고 생각할 거야. 근데 우리는 인수정리를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네.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 이게 인수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수정리라는 것은 어떤 값이 0이 되는 것은 그 녀석을 인수로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좀 포인트인데 이게 정말 많이 쓰입니다. 정말 많이. 우리가 얘를 뭐라 부르냐면은 0인자라고 불러요. 0인자. 0의 값을 만들어주는 것들. 이것을 0인자라고 부르는데 아무튼 간에 이런 0인자들을 좀 잘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37페이지 질문. 133번. 봐봅시다. 자. 항상 포인트를 좀 잘 잡으면서 문제를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 있습니다.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3차식이야. 여기까지 읽었었을 때 fx가 x의 세제곱 플러스 샬라샬라라고 형태가 돼야겠구만. 다항식 fx를 다항식 fx를 x-1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2분의 1이랍니다.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 내가 만약 2분의 1을 넘긴다면 x-1을 인수로 가지고 있겠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자꾸 우참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네. 내가 웃긴가? 왜? 다들 오늘 뭐 즐거운 일 있어? 내일 학교 가는데? 기분 안 좋게 만들어버리기. 기분 안 좋게 만들어버리기. F3은 1이랍니다. 자, 이랬었을 때 이걸 바탕으로 나는 이제 뭘 하고 싶냐? fx 플러스 3을 x-4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에 대해서 나머지를 구해보시오. 자, 나는 선생님이 아직 아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근데 이 문제를 봤었을 때 이거 하나가 보이면 좋을 것 같아. 자, 숫자들이 몇 개 보이죠? 읽어볼게. 3, 마이너스 1, 2분의 1, 4, 2, 마이너스 3, 3, 1 이런 숫자들 중에서 왠지 모르게 정감 가는 녀석이 하나 있어. 왠지 모르게 이 녀석은 이렇게 쓰면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게 보여. 근데 이게 문제를 봤었을 때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자, 잘 보세요. 항상 이 숫자라는 것을 대입했었을 때가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여기서 한번 봐봐. 여기서 한번 봐볼게. F1은 2라고 쓸 수 있죠? F1이 얼마야? 2분의 1이야. 여기는 F2네. 그러면 4F2가 3이니까 F2가 얼마예요? 4분의 3이네. F3은 얼마입니까? F3은 1이네. 이걸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수학은 결국 규칙 찾기야. 수학이라는 것은. 자, 그러면 어떻게 보는 거냐? 얘를 먼저 보는 거야. 1을 대입했더니 1을 만들고 싶어. 근데 단순하게 이 1은 이 1과 같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보니까 2를 대입했더니 2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건데 2가 아니네. 얼마야? 3이야. 3이네. 근데 여기는 심지어 없어. 여기까지 읽고 다시 한번 또 볼 거야. 2를 대입해서 1이고 2를 대입해서 3인 것은 홀수를 말해요, 보통. 홀수. 이해가 갔을까? 그럼 여기는? 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지. 이해 갔을까?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또 생각해보자. 분의
뭔가 안 되지 않아? 왜 선생님이 그렇게 생각했는데 안 되냐면 봐봐. 얘들은 1이면 2잖아. 3이면 4잖아. 하나 크거든? 근데 얘는 5분의 5야. 그렇게 되면 6분의 5였으면 참 좋았을 건데 규칙성이 안 맞잖아. 그러니까 얘는 틀린 규칙인 거야. 규칙이 틀렸어요. 그럼 다시 한번 가는 거야. 다시 한번 가보자. 또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근데 이런 생각이 든다, 선생님은. 또, 얘가 1이니까 참 복잡하거든? 1이니까. 근데 분모를 보니까 2 아니면 4야. 분모를 보니까. 근데 2하고 4니까 2로 맞춰주기보다는 4로 맞춰주는 게 낫겠지. 그럼 전부 4로 한번 맞춰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 4분의 2야. 4분의 3이야. 얼마면 좋아? 규칙성이 완벽하네. 4분의 4네. 끝났죠? 2를 대입했더니 2가 됐고요. 2를 대입했더니 3이 됐고요. 3을 대입했더니 4가 됐잖아. 하나씩 크잖아. fx라고 한다면 4분의 여기 뭐야? x 플러스 1이겠지. 여기에다가 1, 2, 3을 대입했었을 때 성립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고. 규칙성 찾기지, 결국엔. fx 빼기 4분의 x 플러스 1은 얼마를 대입해서? 1을 대입해서 2를 대입해서 3을 대입해서 성립하는 것들이니까 인수라고 말할 수 있고 x-1과 x-2와 x-3을 가져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지. 최고차항 기수는 모르겠지만 최고차항 기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fx가 가장 크기 때문에 1을 따라가야 되니까 여기 1일 것이고 자, fx를 찾았네. 정리하지 마세요. 그럼 여기로 다시 가는 거야. fx 플러스 여기다 다시 좀만 더 쓸까? fx는 x-1, x-2, x-3 더하기 4분의 x 플러스 1인데 여기서도 이제 센스. 어떤 센스냐? fx 플러스 3을 물어봤으니까 x 플러스 3을 대입해서 옆에다 적을까? 하는 불편한 생각. 왜냐면 여길 봐야죠. 포인트는.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는 x-4예요. 나는 x에다 얼마를 대입하고 싶어? 4. 4를 대입하면 f7이 궁금한 거지. f7이 fx 플러스 3이 궁금한 게 아니라 그럼 여기로 다시 가서 얼마를 대입하는 거야? 7을 대입하면 되겠죠. 이제 얘를 변형하지 말고 f7 6 5 4 4분의 8 이렇게 이해 갔을까? 그래서 어떤 게 궁금한지 어떤 걸 맞춰야 될지 어떤 숫자가 변했었을 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찾아보면서 문제를 푼다면 어렵지 않게 그 규칙을 좀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 됐을까요? 근데 아까 선생님도 말했잖아. 맨 처음부터 규칙을 완벽하게 찾지 않았었어요. 이 상태에서 변하는 숫자 1, 3, 얘가 5로 맞춰주는데 5분의 5, 안 되네. 이런 생각하면서 만약에 여기가 6분의 5였어. 6분의 5? 그러면 아까 했던 게 맞는 거지. 홀수로 바라보는 것이.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게 두 번째 힌트인데 봐봐. 몇 차식이야? 3차식이죠. 근데 숫자가 몇 개 나왔어? 3개 나왔지? 분모는 분모는 x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서 얘가 6분의 5였다고 치자. 그러면 봐봐. 1, 3, 5가 변했죠. 변하는 숫자가 변수야. 분모의 변수가 있죠. 아니, 분자에. 차수라는 건 상관이 없어. 근데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럼 얘가 x면 x 플러스 1. 여기 1 더하고 1 더하니까 여기 변하잖아. 분모에도 x가 있잖아. 그럼 양변에 똑같이 그 분모에 있는 걸 곱해주겠지. 맞나? 그럼 차수가 하나 높아져. 그럼 하나 더 있었을 거야, 아마 그렇다면. 차차가 돼야 돼. 4개가 있으니까. 만족하는 x값이 4개가 있으니까, 4차가 돼야 되니까 만족하는 x값이 4개가 있었어야 돼. 근데 그게 아니고 3개였잖아. 선생님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분모는 일단 상수인 걸 기준으로 해볼까? 이 생각을 한 거야. 이 말 이해 갔을까? 왜? 3차, fx가 3차인데 3개밖에 없거든. 만족하는 x값들이. 이거 되게 중요한 힌트예요.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그렇지, 어렵지. 선생님, 개똥이처럼 할래요. 개똥이는 어떻게 했을까? ax 제곱, bx, c. 3개네? 문자 3개이고. 3개 해야지. 그래도 풀 수 있겠지. 근데 조금 더 똑똑하게 푼다라는 거지. 이해 갔을까? 넘어갈게요.